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의 주요 사찰인 조계사와 봉은사도 봉축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시대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MBC PD수첩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비위 의혹을 방송해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도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이 시대의 선승 해암스님 탄생 100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수행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인사 원당암에선 스님의 본래 면목을 엿볼 수 있는 회고록 출간을 기념하는 봉정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북한산 자락의 전통사찰 정릉 경국사가 도난 방지 등을 위해 두꺼운 유리관 안에 보관해온 목각 아미타 열애 설법상과 목 관음보살 좌상을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한시적으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요즘 전국 어디를 가도 거리 연등의 물결이 눈앞에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의 주요 사찰인 조계사와 봉은사도 봉축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를 찾는 외국인들의 주요 관광지로도 유명한 조계사. 오색빛깔 3만 5천 개의 연등이 조계사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조계사 경내를 장엄한 연등의 표어는 함께 가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과 북, 성평등, 장애인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자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지금 켜 있는 이 불빛은 남북의 평화와 공존, 함께하는 그런 불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등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사와 함께 서울 도심 속 전통사찰 가운데 하나인 강남 봉은사입니다. 2만 개의 연등이 아름다운 선율에 실려 시원한 봄바람을 반기듯 흩날립니다. 봉은사는 21번째 전통등 전시회 개막과 함께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입구인 진여문부터 법왕로로 이어지는 경내 곳곳엔 장엄등과 연등이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등을 밝히는 그런 날이라 더욱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밝히는 등불이 여러분들 마음을 밝게 비춰서 여러분들 가정이 환하게 비춰서 여러분 가정의 앞날이 항상 밝게 비치길 바라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주송된 국보 21호 불국사 3층 석탑을 본뜬 석가탑 등도 서울의 밤을 환하게 밝히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에 흐르는 물 위에도 전통 한지로 만든 화려한 장엄등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서울의 온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은 밝은 지혜의 등불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이 세상을 환희로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경북 포항불교 사업연합회가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에는 포항불교 사업연합회와 향토불교 승가연합회, 포항시청 불자회, 신도단체 등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올해 점등식은 기존 봉축탑 대신 부처님과 동자승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자비의 불을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 불교계는 오는 12일 30여 개 사찰 2천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제등 행렬을 성대하게 봉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연등의 불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남부서경찰법우회는 지난 3일 본관 1층 로비에서 경승실 스님들과 경찰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경승실장 지원 스님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지역민들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46번째를 맞은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풉니다. 올림픽 스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운 듯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행복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어르신들은 무대에서 펼쳐진 축하 공연에 박수도 치고 어깨춤도 들썩이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춤을 추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어르신들 입가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찰에서 노인들을 위해 이렇게 경로잔치도 해주고 또한 먹을 것도 주고 또 구경거리 만들어주고 하니 더 바랄 거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효의 의미가 점점 잊혀져가는 요즘, 불교계가 46번째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사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초대해 365일 당신이 최고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인연,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고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내기가 마련입니다. 행사에 앞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습니다. 스포츠과학연구기업 포티움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적외선 조사기와 관절보호대 등 3천만 원 상당의 어르신 건강증진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얼마나 뜻깊은 줄 몰라요. 마음의 교양이라든가 또 그런 지식을 불교를 통해서 사랑과 나눔을 베풀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 하는. 어버이날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은 잠시나마 가슴속에 맺힌 아픔을 잊고 2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처럼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나눔의 집이 어버이날을 맞아 할머니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효잔치를 열었습니다. 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달인데 할머니들은 거의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나눔의 집에서 그 할머니들을 모시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또 이런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할머니를 위한 그 효잔치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티셔츠를 할머니들에게 선물하고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좀 심각한지 알 수 있었고 할머니 좀 자주 찾아뵙고 좀 위로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나는 좋아 죽겠어. 이번 행사에는 나눔의 집 원장 원행 스님, 부원장 효련 스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19억 원을 여기에 이제 특별기부세를 줘가지고 이제 길이 버스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만이 아니고 과거에 그 전쟁 범죄를 저지른 그리고 특히 여성 범죄 관련해서는 이건 오랫동안 알려야 되겠다. 나눔의 집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저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버이날을 맞아 열린 나눔의 집 표잔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이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장수잔치를 열었습니다. 장수잔치는 6명의 어르신을 초청해 생신 축하 노래와 케이크 커팅, 감사 편지 낭독 등 지역 주민들의 축하 속에서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은 생필품과 건강식품을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인 지원 스님은 문수복지재단이 창립 후 첫 행사로 장수잔치를 개최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비위 의혹을 방송해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도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사태를 방송 권력에 의한 범란으로 규정하고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고 오는 10일에는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은 PD수첩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해 불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거듭 촉구하고 법적 대응 등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PD수첩은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명진 스님과 불교와 무관한 이들이 포함된 자칭 적폐청산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인터뷰 등의 화면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균형성마저도 상실하였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종회의원 스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종단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도 나섰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원로위원들은 최근 PD수첩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단 내에서는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속히 규명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거진 MBC PD수첩 사태, 조계종이 어떻게 파문을 수습해 나갈지 불교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이 천태종의 수도권 거점 도량인 서울 관문사 주지에 취임했습니다. 관문사는 그제 경내 옥불보전에서 종단 주요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장 스님 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장 스님은 앞으로 스님과 신도들 모두가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관문사를 더 발전시키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장 스님은 천태종 2대 종정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지난 1985년 출가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사무처장, 감사원 감사위원, 15대 종의회 의원, 금강대 법인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불교 원효종은 지난 4일 경주 총무원 법당에서 원효보살 1332주기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 스님을 종조로 삼고 있는 원효종은 매년 달의제를 통해 스님의 깨달음과 화쟁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원효보살님의 지구하신 사상과 정신이 널리 퍼져 현재를 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표가 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원효보살님의 인연과 사상을 본받고 앞서 원효종 종정 추대위원회는 현 13대 종정 정광 스님을 14대 종정으로 만장일치로 재추대했습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이시대 선승, 해암 스님 탄생 100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인사 원당암에서는 스님의 본래 면목을 엿볼 수 있는 회고록 출간을 기념하는 봉정식이 열렸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가야산 해인사 원당암 죽비 모양의 비석에는 해암 스님의 서체를 본딴 큼지막한 글씨에 이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해암 스님의 이 가르침은 스님이 떠난 지금도 커다란 경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해인사 원당암에서는 서리빨 같은 가르침으로 한평생 불자들을 이끈 해암 스님의 회고록 스승 해암 출간을 기념하는 봉정식이 열렸습니다. 회고록은 문도회가 스님 탄생 100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유철주 작가가 제자와 대덕 스님들, 제가자를 찾아다니며 25인의 기억을 담았습니다. 느낀 바도 많고 배운 바도 많고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절함, 그 수행에 대한 간절함, 그 다음에 세상 앞에 당당함,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우리 현대 불교사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어른이 아닌가. 출간 봉정식에서 후학들은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려 노력했던 분으로 스님을 회고했습니다. 끝없이 신심을 일으켜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장보살 같은 큰 원력을 세워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물러서지 말고 그러한 그냥 불굴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수행에 임해라. 스님이 말씀하신 열심히 정진하고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치에 맞고 기후에 맞게 신심으로 공심으로 우리가 화합해 쓴다면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암당 성관 스님은 일종식과 장좌불화의 참선 수행으로 산중의 모범이 됐으며 해인 총림 방장과 제10대 종정을 역임했습니다. 평생을 간화선 수행을 통한 정진 일념으로 보낸 스님의 삶은 오늘날 올바른 수행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 무엇이냐? 나의 주인공 참모습. 나의 참모습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주석했던 정릉 경국사는 서울 도심 사찰이지만 오랜 역사와 빼어난 절경, 보물 등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도난 방지 등을 위해 두꺼운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목각 아미타 열애 설법상과 목관음보살 좌상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시적으로 공개됩니다. 보도에 홍진우 기자입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 1990년 이후 유리관 안에 보관돼 오던 보물제 748호, 경국사 목각 아미타 열애 설법상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48호 목관음보살 좌상,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한 서울 정릉 경국사의 문화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유리관을 걷어내고 친견할 수 있습니다. 경국사 주지 해운 스님은 그동안 사진작가 등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경국사 부처님을 실물로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시적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스님 저것 좀 열어서 사진 한 컷 찍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조선시대 제작된 경국사 목각 아미타 열애 설법상은 아미타불과 8대 보살 등을 나무판에 부조로 새긴 흔치 않은 작품으로 짜임새 있는 구조를 자랑합니다. 목관음보살 좌상은 조선 숙종 29년 1703년에 영암 도갑사에서 생란 스님이 제작한 빼어난 조형미에 정확한 출처가 있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불교 조각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대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해운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공개되는 경국사 문화제를 통해 신심이 증진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시고 감동을 느껴서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 관세음보살님이 되겠습니다. 나도 아미타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력을 가지고 살면은 생활하는데 아주 청정한 마음으로서 자기가 부처가 되고 자기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 것입니다. 경국사는 고려시대인 1325년 자정률사가 청암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해 태고 보우국사가 이곳에서 국사가 됐습니다. 이어 1545년 문정왕후가 불사를 하면서 국가의 경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경국사로 개명됐습니다. 30여 년 만에 실물로 만날 수 있는 경국사 문화제는 성부로서는 물론 예술품으로서의 아름다움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모레 오후 7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제48차 원래 강좌를 개최합니다. 정창현 사단법인 현대사 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알아봅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 방송돼 큰 인기를 모은 고승열전이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춰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부처님 오신 날과 개국 28주년을 맞아 고승열전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7분 내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는 내일 저녁 6시 30분 궁동 원각사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제8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합동 공연 무대에 올랐던 가수 최진희,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에 오른 소리꾼 김준수 등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처님은 약 2,500년 전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해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태어났고 마야 부인은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의 손에서 자라난 부처님은 생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고 이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한 하나의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난 후 도리천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 예배하고 불법을 전했다고 하죠. 부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일체의 선행과 공덕의 근본이 효라고 설하는 등 불교는 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은 물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 미덕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옅어져만 가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되돌아보며 부모님께 평소 전하지 못한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5월 8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